안녕하세요. 귀촌한담의 느린 영감입니다. 귀촌하면 본토박이들이 텃세가 여간 야무지지 않다고 해서 무협영화의 주인공처럼 적의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는 삼갑죄 무공을 홀로 수련했는데 아직까지는 무공 대결을 펼칠 만한 그런 텃세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동화책에 나오는 시골 그대로의 인심이래요. 우리의 무공 수위를 탐색 중인 걸까요? 짐작하시다시피 집수리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눈코 뜰 수 없는 노동의 연속입니다. 트럭이 없어서 우리 차의 뒷좌석을 몽땅 뜯어내고 짐차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읍내에 나가 시멘트 벽돌을 200장, 시멘트 몰타를 2포대 사와서 하나씩 쌓기 시작했습니다. 본체에서 대문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파란 대문이 보이고 그 왼쪽에는 향기로운 푸세식 화장실, 그리고 창고입니다. 일을 하다 보니 넓은 시멘트 바닥에서 반사되는 뜨거운 여름 햇살의 복사열이 대단하더군요. 마당에 서면 이글이글하는 열기가 무릎 밑에서부터 뜨겁게 올라옵니다. 농작물을 말리기 위해 앞마당을 모두 시멘트 포장을 한 집이라 농작물을 건조하기엔 딱 좋겠지만 마당이 살벌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면 우리가 전기구이 통닭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당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금수리와 상의 끝에 흙을 몇 차 받아서 잔디를 심고 정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흙을 사는 방법을 물어보니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대략 5톤 트럭 한 대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적게 받아도 5대 정도는 받아야 잔디를 깔 수 있는 두께로 마당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자면 6, 70만 원이 드네요. 돈도 돈이지만 대문이 폭이 좁아서 5톤 트럭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톤 트럭은 들어올 수가 있는데 5톤보다 5분의 1이니까 가격도 5분의 1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연료비와 운송비 때문에 한 대에 7, 8만 원은 줘야 한다는군요. 그러자면 우리가 필요한 25톤 정도의 흙을 채우려면 1톤 한 대 7만원씩 곱하기 25, 25번 하면 175만 원입니다. 부자들에겐 돈으로 보이지도 않겠지만 한정된 예산이 우리에겐 의학소리 나는 금액입니다. 잔디는 포기할까? 가난한 서방을 둔 금순이는 기가 죽어서 목소리도 기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프로방스까지는 못 데려가더라도 시골에 살면서 마당에 잔디가 없다는 건 너무 슬픕니다. 마당은 좀 미루자. 집수리 끝나고 내가 중동 노동자라도 나가서 돈 벌어 올게 라고 멋지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금순이 표정을 보고는 어떻게 해서든 마당에 잔디는 깔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200만 원을 벌어오지? 요 며칠간 집 앞을 붕붕거리며 다니는 중장비와 트럭들이 자주 보입니다. 동네 가운데를 흐르는 개천 주변을 정비한다는군요. 저기 가서 노가다라도 시켜달라고 할까? 슬슬 걸어가 보니 포크레인이 개울 주변의 흙을 긁어올려 트럭에 담고 있습니다. 트럭이 2.5톤짜리라서 우리 집 마당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 흙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마당에 버리면 안 될까요? 안 될 건 없는데 한 대 얼마 들이면 될까요? 가까우니까 트럭 기사가 우물거리는 동안 머릿속으로 빕니다. 제발 5만원 이하로만 불러라. 4만원이면 더 좋고. 내 주머니 통했는지 기사님이 시원하게 한마디 합니다. 한 대 10,000원만 주세요. 바꿔 생각하면 트럭 기사님 입장에서는 버리러 가는데도 시간과 연료가 소모되기도 하고 현장과 우리 집이 200m도 안 되는 거라서 포크레인으로 퍼담아주는 흙을 곧바로 부어주니까 공짜로 갖다 주어도 남는 장사이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또 맞은 거죠. 2.5톤 차로 10대를 받고 팁도 얹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득부득 한 대 더 갖다 주시더군요. 고맙습니다, 기사님. 기쁨도 잠시, 이제는 이 흙을 전부 한 삽 한 삽 마당에 펴야만 합니다. 마당에 그늘이 지는 저녁 무렵에는 흙을 펴기 위해 계속 삽질을 합니다. 그렇게 흙을 펴다 보니
왼쪽의 밭두더기에 있는 앙상했던 감나무 가지에 푸른 잎이 흐드러졌군요. 감맛이 좋아서 집주인이 나무를 캐갈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거라더군요. 단감나무인데 맛있긴 참 맛있습니다. 흙 뒤편으로 낮은 시멘트 담이 보이시죠? 살벌해 보여서 그 뒤로 소나무 장작들을 나란히 세워보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저 소나무를 다 뽑아서 장작으로 썼습니다. 초록색 손수레는 65,000원짜리 노펑크 고급 럭셔리 손수레입니다. 손수레를 사실 때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꼭 노펑크 타이어를 구입하도록 하세요. 마당의 흙을 그냥 평면으로 깔지 않고 약간 언덕을 만들어 높낮이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흙에서 추려낸 돌로도 쌓고 산에서 돌을 날라다 쌓았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직선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마무리. 그리하여 현관으로 들어오는 길만 남기고 마당을 다 덮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뭔가 작업을 할 만한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이 필요해서 오른쪽의 이 부분은 흙과 돌을 다시 드러내고 담장 쪽으로 바짝 줄였습니다. 시행착오를 밥 먹듯 할 때입니다. 중앙의 큰 문이 현관문입니다. 현관을 약간 돌출 형태로 바꿀 계획입니다. 외벽에는 강목을 대고 하얀 스티로폼을 붙인 상태입니다. 시멘트 블록집이라 보온을 하지 않으면 겨울에 무척 추울 것 같아서요. 노란색 박스 테이프로 바람 구멍까지 막느라고 집이 저 모양입니다. 집 모양새가 허름한 걸 보아 비세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붕을 보시면 파란 천막으로 얼기설기 막아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비셉니다. 하늘도 보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천막으로 막아둬서 장마비가 아닌 이상 당장 새지는 않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지붕을 대대적으로 수리할 계획입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보이는 왼쪽 모습입니다. 부엌 창고의 문이 살짝 보이네요. 정원의 나무는 감나무와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는 해마다 많이 달려서 겨우내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골집을 사실 때 과일나무가 한 그루라도 있는 집을 선택하세요.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오른쪽 모습입니다. 집 앞에 강목 쌓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일 많이도 했네요. 아침 안개 뒤편으로는 고추가 심겨져 있는 텃밭이 위아래 두 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뒤는 대나무밭 그리고 큰 산으로 이어지는 입구입니다. 시골집을 샀더니 산이 딸려왔다는 어느 시인의 글이 떠오릅니다. 오늘의 메모 1. 손수레를 구입하실 땐 노펑크 타이어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읍내로 펑크 떼어러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2. 시멘트 포장에 흙을 펴고 잔디를 심으려면 물이 고여서 썩지 않도록 시멘트 바닥에 배수 구멍을 뚫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골집 마당은 경사가 져 있고 바닥에 균열이 많아서 구멍을 뚫지는 않았습니다. 3. 시골집을 사면 산이 딸려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30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